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장기덕입니다. 제가, 요즘은 지금 뉴스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앞서고 있고, 고무적입니다. 이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에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진짜 아무 죄가 없이 무고한 목숨이 이렇게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와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이나 이쪽 좌파 입장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좀 덮기에 사건을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게 좀 눈에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 생각났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300년, 400년,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때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 한반도는 조선이었습니다. 한중일, 그러니까 조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했습니다. 왜 침략당했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침략당했죠? 간단하죠. 답은 조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약하니까 쳐들어 왔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우리 조선에 간첩을 보내서, 간첩까지도 아니겠죠. 그냥 첩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조선의 정세와, 그리고 이 당파 싸움에 어떤 지금 형국인지, 그리고 민간인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양반과 쌍놈, 양반과 평민, 이게 어느 정도의 민심인지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가서 토요토미 히로데시에게 보고를 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힘들게 진짜 피와 살과 눈물과 희생이 따르고 억지로 땅을 지켜냈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조선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했죠? 왜? 조선이 약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일본도 왕이고 조선도 왕이고 중국도 왕입니다. 물론 중국은 황제라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 시스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조선이 중국보다 작았지만 이 정치체계 시스템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왕이죠. 중국의 왕, 조선의 왕, 일본의 왕, 이 세 명이 다 나라를 운영하는데 조선이 침략당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조선의 왕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왕 밑에 신하들도 있고 뭐도 있었죠? 이 썩어 빠진 그 밑에의 세력들. 그러면은 일본은 그거 없었습니까? 일본은 토요토미 혼자 있었습니까? 그 밑에 수많은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독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왜? 조선이 약하니까. 지금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강한 나라, 물이라는 건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나 사람이 국가 간에 사람을 일단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국가 간에는 목숨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좋은 물이 아닙니다. 하수구에서 나오는 썩어 빠진 물이 먼저 하수구에 이렇게 고이는 거죠. 물로 조선이 약했기 때문에, 지대가 약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조선에 하수구 같은 시궁창물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넘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당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100년 세월이 좋습니다. 세월이 임진왜란 끝나고 36년 37년 후로 한번 가보십시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후금이 있었고 청, 후금, 그리고 명, 일본 이 세 나라가 있는데 누가 침략당했죠? 조선이 침략당했습니다. 왜? 나라 힘은 약한데, 나라 힘이 약했기 때문에 밀고 내려왔는 거죠. 힘이 약한데, 힘이 약한 그는 조금 약한 게 아니고 많이 약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조선에 있는 사람, 전쟁 끝나고요, 조선의 백성이 80만 명이 손에 수갑을 차고, 수갑은 아니구나,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만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조선이요, 임진왜란 끝나고, 임진왜란 때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강간당하고 죽고 다치고 이거는 헤아릴 수 없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조선 백성이 살아서 끌려갔어요.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중간에 가면서 반응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바다에 퐁 밀어뜨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상처에 감염되거나 뭐 하거나 돈 안 되는 사람들도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각 영주에게 배당이 된 그 사람 숫자, 살아있는 사람 숫자를 다 합하니까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8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이란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국가 체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200년, 300년 후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또 식민지 됐죠. 그런데 식민지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해서 졌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할 힘도 없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선의 양반들이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 빠진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 안에서 일어났느냐? 조선이 썩어 빠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왜 식민지 들어갔냐? 식민지 들어갔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힘이 약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아주 진짜로 큰 격차로. 그리고 우리가 일본 식민지 들어가고 식민지 만렙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 우리가 조총 군대도 아니고요, 의병이라 그러죠. 의병 마적단해서 좋은 조금의 구식총을 가지고 땅땅땅 할 때, 그때는 일본의 기관총과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낫들고 풀을 베고 호미 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갱리 가지고 일을 하고 지게를 짊어지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때, 일본은 비행기와 군함을 만들어서 진주만을 폭격하고 일본과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의 그때의 국력의 격차가 얼마였다고 생각합니까? 1대 10? 1대 100? 천만에요. 제 생각은 1대 1000입니다. 1대 1000. 우리가 1대 1000이죠. 1대 100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때 일본의 세계 최고의 미국과 대등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전에는 조선시대까지는 우리 일반 평민의 40% 이상이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 40%, 45%, 전 국민의 45%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슴이나 노예를 마당새, 돌새, 김아무개, 개똥이, 언년이 이런 식으로 해가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죠. 왜? 노예고 머슴이고 하니까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름도 없고요.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까딱까딱 하면 오고 말 안 들으면 팔아버리고요. 자기가 자기 나라 국민을 이런 식으로 노예를 만들어서 노비 문서를 만들어서 노비 문서에서 일반 평민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악착같이 자기 나라 국민을 개 돼지 다루듯이 그리고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했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노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는 군대에게 길을 안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나라 국민을 자기 나라 국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못나고 하는 노비나 평민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여삐 여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노비에게 그러게 길을 터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걸 해줘야죠. 그런데 철저하게 눌렀습니다. 눌러서 못 일어나게 만들고 이게 조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이후에도 뭐 실학사상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천지개벽 우리가 그때 아마 임진왜란도 우리가 일본보다 늦었고요. 못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뭐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인 상태에서도 계속 갖는 거죠. 이 후진국인 아시아 삼국 중에서 후진국이었는데 나라 땅덩어리도 작으면서 거기다가 정신은 썩어 있고 후진국이면서 또 노력을 안 했죠. 그러니까 계속 골물대로 가는 겁니다. 쭉. 그만 우리가 실학사상을 해서 뭐 배우고 조금 이렇게 했다. 천주교를 도입해서 뭐 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우리는 할 때, 그럼 일본은 노력 안 했습니까? 중국은 안 했습니까? 중국도 우리만큼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뭐 하기 위해서 걔들도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오히려 더 많이 왔죠.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역사책에서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중국은 더 쾅쾅쾅쾅쾅 발전하고 있었고요. 옆에 일본은 우리보다 더 쾅쾅쾅쾅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 걸음처럼 끼득끼득끼득 억지로 올라가고 있었죠. 참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몇백 년 계속돼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면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조선을 몇백 년 동안 해가 우려먹던 처음에 뭐였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의 노론, 소론 결국은 다 같은 양반이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다 같이 결국은 헤쳐먹고 뭐하고 했는데 거기서 아웃사이더가 되든 어디됐든 간에 한때는 거기에 도전해서 떨어져도 일반 평민들보다는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조선의 양반이라는 게. 그 양반, 그 힘있는 양반, 걔들끼리 결국은 헤쳐먹고 뭐하고 했는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의 죄값이 얼마나 큽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겨우 독립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물론 안 그랬는 사람 출신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나서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독립유공자고 국가 유공자겠지만
그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 많이 헤쳐먹었던 그 사람들은 왜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까? 다 배부르고 등 떠시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숨었잖아요. 했는 사람 중에 진짜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래 했는 우리 우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런 큰 죄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래 했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 조금 뭐하고 했다고 해가 그거 가지고 독립유공자니 일본과의 독립투쟁을 했다느니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나라를 그만큼 망하게 했으면 그 많은 노력은 반드시 자기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으로서 그냥 겨우 이렇게 해도 그거는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했는 집단인데요. 나라를 망하게 한 집단이 그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악착같이 그 다시 무슨 공을 하나 세워야 죄값이 없어지고 노비에서 면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와 수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자기가 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 해도 겨우 본전치기 평민으로 돌아갈까 말까입니다. 이 평민으로 돌아가는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과 다 같은 1대1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는 나라의 주인인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한 명 다 생겼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겁니다. 무작정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내 땅, 내가 보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발전시킬 수 있고 나라를 생각하든 가정을 생각하든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거죠. 주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 후에 모든 사람들이 노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법률상으로 모두 노비제를 없애고 완전히 그거 했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 말기에 우리가 대한제국 때 노비를 없애고 뭐하고 완전 그렇게 선포를 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생활하고 뭐하고 할 때 이래 내려가 보면은 소장농 출신이든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결국은 노비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감집 근처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의 유지나 진사 어른이나 이 동네 유지 밑에서 또 우리가 소장농을 하면서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상으로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아직까지도 있네.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노비, 소장농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100% 실현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는 게 우리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권리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재헌 헌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가 대부분의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눈뜨고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조선이 왜 침략을 당했나? 힘이 약해서 힘을 강하게 만드는 그 조선의 가장 힘센 주체는 누구였나? 조선은 왕이었고 나머지는 어중이 떠중이 백성이었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한데 왕은 도망가고 떠중이가 일반 백성들이 큰 희생을 치렀죠. 조선은 힘이 약해서 침략당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조선이 왜 당했느냐? 힘이 약하니까. 근데 힘을 강하게 해야 할 그때 당시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왕이었다. 왕이 어떻게 됐냐? 왕이 희발이가 없고 왕이 무능하니까 결국 조선은 또 침략당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 우리가 일본 식민지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은 여러 가지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났느냐? 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라기보다는 왜 하필 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났냐 이거죠. 한반도 안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일단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해방된 이후에 해방된 신생 독립국으로서 나라가 정비도 되지 않고 힘도 없었고요. 우리 일단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똑같은 태평양 전쟁에 이렇게 우리도 일본에게 많이 끌려가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우리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뭡니까 지원서를 내서 갖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으니까요. 식민지라는 것은 정치 권력 모든 부분 행정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째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 경찰, 순경까지 모든 것 세금도 걷어가고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호구 조사, 토지 조사 다 돼 있는데 누구 집에 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젊은 사람을 자기들이 징집을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본의 아니게 우리도 거기에 참전해서 크게 끌려가서 희생만 크게 치렀는 그리고 진짜 고생만 우리 우대 선배 우리 우대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진짜 고생만 많이 하신 겁니다. 그 결론은 일제시대 때 그랬고 그리고 해방 후에 6.25 사변 났는 거 왜 한반도에서 일어났을까? 한반도가 힘이 없고 약했으니까 이 한반도에서 이게 터졌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왜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일어났을까요?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사람들은 자꾸 언론 방송에서 민주니 평화니 온갖 미사 여고 있잖아. 그런 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라의 생존 어떻게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국민이 우리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 이쪽 편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옆에 있는 나라하고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이 일본보다 땅이 큽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땅이 큽니까? 땅이 작은 나라가 땅이 큰 나라와 소득이 똑같아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른 기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월등하게 뛰어나면은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위대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